자, 이번에는 정리 2.2 수열 xn이 수렴하면 그 극한이 유일하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렴하는 수열은 극한값이 유일하다. 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류법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부정해야죠. 결론을 부정하면 극한값이 유일하지 않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렴하는데 극한값이 유일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xn이란 수열이 수렴을 하는데 L1으로도 수렴하고 또 xn이란 값이 L2로도 수렴하는데 서로 다른 실수로 수렴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열의 수렴 정의 위에서 살펴봤죠. 정의에 따라서 임의의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큰 자연수 n이 존재해서 그 자연수보다 클 때 xn과 L1과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의의 입실론이라고 했으니 2분의 입실론보다 작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xn이 L2로도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큰 자연수 n2가 존재해서 그 자연수 n2보다 크게 되면 수열이 극한값 L2와 xn과의 거리가 마찬가지로 2분의 입실론보다 가깝게 다가간다라고 이제 수열의 수렴 정의로 저희가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수 n이라는 것을 위에서 찾은 n1, n2와 n2 사이의 큰 값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큰 값이겠죠. 그러면 이 자연수 n보다 더 큰 자연수를 취할 때 L1과 L2 사이의 거리 또는 얼마나 가까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 기호는 이렇게 xn을 빼고 더한 값과 같습니다. 그러면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요 위에 xn과 L1이 2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xn과 L2 사이 거리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이 바로 2분의 입실론보다 크고 2분의 입실론보다 커서 즉 입실론이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이 아주 큰 n에 대해서는 L1과 L2의 거리가 사실상 입실론보다 작기 때문에 사실상 같다라는 말입니다. 즉 n이 아주 큰 자연수라고 한다면 L1은 사실상 L2가 됩니다. 자, 이렇다면 모순이죠. 어디에 모순인가요? 위에 L1이 L2가 아니다 라고 가정한 것에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모순이 발생했으니 처음 결론을 부정했던 것이 잘못된 단계였죠. 따라서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되고 수렴하는 수열은 극한값이
유일합니다. 자,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수열이 유계하다, 위로 유계하다, 아래로 유계하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전 1장에서는 어떤 집합이 유기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이번에는 수열이 유기하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은 모든 자연수, 임의의 자연수입니다. 임의의 자연수고요. 그때 x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xn의 모든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 모든 항이 m과 비교했을 때 항상 같거나 만약에 작다면 이 수열 xn은 위로 유기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겠죠. 어떤 실수열이 있고 수직선입니다. 어떤 x1이 만약에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다면 x3가 여기 있고 이런 쭉 해서 xn이 여기 있게 됩니다. 모든 이 수열의 값이 항상 m 값보다 다 아래쪽에 있다면 그럴 때 xn이 작다면 그러면 이 수열을 위로 유기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수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수의 모든 항이 다 어떤 실수 n보다 비교했을 때 항상 크다라고 하면 수열 xn은 아래로 유기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 2번을 같이 합쳐서 수열 xn이 위로도 유기하고 동시에 또 아래로도 유기하면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수열의 절대값이 m에 의해서 유계되어 있고 따라서 실수 xn은 간단히 말해서 유기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좀 전에 예를 든 이 수열의 경우도 사실 이쪽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m이라고 한다면 이 실수 xn은 마이너스 m과 m 사이에 다 모든 항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도 유기하고 위로도 유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열 xn은 유기하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집합의 유계와 실수열의 유계 좀 비교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수열의 유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으니 한 가지 또 정리를 살펴보고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정리 2.4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하다.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하다. 자,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정이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xn이라는 수열이 수렴하면 그런 xn은 유기하다. 이걸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정에 의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은 어떤 실수 l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수렴한다. l로 수렴한다. 그러면 수열의 정의에 의해서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아주 큰 자연수 n이 존재할 때 그 자연수보다 크다면 그 xn과 수렴하는 이 극한값 l과의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정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xn 빼기 l이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1장에서 살펴본 삼각 부등식에 의해서 xn 각각의 절대값보다 작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 부등식에서 이 두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부분. 자, 왼쪽에 있는 xn은 절대값 L 더하기 입실론보다 작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좀 전에 증명했던 증명과 비슷하게 어떤 실수 m을 가장 큰 값을 선택할 건데요. 어떤 것들의 가장 큰 값이냐? 이런 수열의 각각 첫 번째 항의 절대값, 두 번째 항의 절대값, 세 번째 항의 절대값, 또 어디까지냐면 x 빼기 1번째 항의 절대값까지 선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L 절대값 L 더하기 입실론. 자, 여기에 있는 m 빼기 1개의 항과 그리고 마지막 요 값을 모두 비교해서 그중 최대인 값을 m으로 취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m이란 값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m 빼기 1번째 항, 그리고 이 절대값 L 더하기 입실론이라는 것은 n 번째 이후의 상계가 되겠습니다. 그쵸? n 번째 이후에 실수 xn의 상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n이라는 수열은 사실 L 절대값 L 더하기 입실론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으니 실수는 이 값보다는 커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하니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xn이라는 실수의 절대값은 결국 여기 나온 가장 큰 값, n보다 같거나 작을 수밖에 없죠. 자, 따라서 이 말은 실수 xn은 유계하다, 또는 m에 의해서 유계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제가, 이 정리 2.4가 말하는 것은 사실 수렴하는 수열이 유계하다 였는데, 이 명제의 대우 명제를 한번 본다면, 만약에 실수 xn이 유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수렴하지 않는다. 대우 명제입니다. 이게 참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2.4 정리 2.4를 증명했으니까요. 그럼 정리 2.4의 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은 실수 xn이 유계하면 수열 xn이 수렴하냐? 이거는 수렴할 수도 있고 또는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정리 2.4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음 예제 2.5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 2.5번. 다음 수열 xn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정하라. 네, 수열을 한번 살펴보죠. xn이란 수열은 n이 홀수일 때 0이고 n이 짝수일 때 1입니다. 즉, 홀수항은 0이고 짝수항은 1입니다. 그럼 이걸 수열로 나타내 보면 0, 1, 0, 1, 0, 1 뭐 이렇게 무한히 나가는 수열입니다. xn은. 자, 그러면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한번 판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xn이라는 이 수열은 0 또는 1밖에 가질 수 없죠. 그렇다면 1에 의해서 유괴되어 있습니다. 즉 수열 xn은 유괴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xn이라는 수열이 수렴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렴한다고 가정하자. 자,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이 어떤 실수 L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이 말이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임의 양의 입실론에 대해서 큰 양수 n이 큰 자연수 n이 존재해서 그 자연수보다 크게 되면 xn과 L 사이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게 된다. 이게 정의였죠. 그러면 여기서 임의의 입실론이니까 입실론을 예를 들어 2분의 1이라고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수 n이 존재해서 그 자연수보다 크게 되면 xn과 l의 거리가 입실론을 2분의 1 뒀으니까 2분의 1보다 또 작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입실론은 어떤 양수를 제시하던 간에 이 xn과 l과의 거리는 그 입실론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는 게 수렴의 정의였죠. 그래서 이번에 입실론은 2분의 1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n이 만약에 짝수일 때, 짝수인데 굉장히 큰 자연수일 때,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짝수면 xn 빼기 l 값은 xn이 1이 되죠. 수열이 1입니다. 짝수일 때는. 그러면 xn 빼기 1은 2분의 1보다 작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은 역시 삼각 부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L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두 번째, n이 홀수인데 아주 큰 자연수라면 그때 xn과 l 사이의 거리를 한번 보면 홀수일 때는 xn은 0입니다. 역시 2분의 1보다 여기 작아야 되고요. 그러면 0이니까 절대값만 남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xn이라는 수열이 수렴하는데 l로 수렴하는데 그 수렴하는 값이 짝수항일 때는 2분의 1보다 크고요. 홀수항일 때는 또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자, 이게 수렴한다 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모순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xn은 수열 xn은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